안녕하세요. 건축사 사무소 아크바디의 김성환입니다. 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원래 전공이었던 뭐 노인 병원이라든지 노인 주거, 요양원 이런 건축을 한 10년 동안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무실을 다녀본 적은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그런 그 민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건축적인 이상을 이렇게 좀 이렇게 실현하는 데는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뭐 장지 차고지 입체화 사업이라든지 뭐 용인 뭐 종합복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어떤 공공성과 그 일상성에 대한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저희가 그 서울시에서 하는 국제공모에 참여를 한 게 2014년도에 마포 석유비치기지 문화공원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서울의 그러니까 씨앗이 된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팀들이 참여를 했고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들이 이제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처음 그 공공건축에 도전을 했는데 2등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현상 설계에서 이 마약은 2등이거든요. 한번 2등을 하면 왠지 조금만 더 하면 1등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처음 이제 당선된 게 이 평창동 미술문화공간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프로젝트는 굉장히 특이한 그 설계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각각 떨어져 있는 4개의 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 사이트가 하나가 아니고 4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컨셉은 이 4개의 그 사이트에 각각 들어가는 건물들이 어떤 그러니까 도시 조직의 각각 구성 요소로서 작동을 하고 각각 기능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각각 자리에서 이렇게 기능이 싱크되도록 동조되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계획을 했어요. 탈중심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공공시설들이 어떤 중심 공간이 있고 거기서부터 어떤 그 위기에 따라서 그 기능이 이제 그러니까 펼쳐지는 게 보통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그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평창미술문화공간은 굉장히 이렇게 좀 다원적인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구가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방면에서 이렇게 진입될 수 있고 공간이 이렇게 내외부 공간이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상상을 했어요. 평창동에 한 120개 정도의 갤러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지금은 그런 갤러리나 아틀리에가 이제 강남 쪽으로도 많이 옮겨가고 여러 군데로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 근현대 미술의 어떻게 보면 그 요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연세 많으신 작가분들이나 그런 컬렉터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평창동에 그런 미술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심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미술의 결과물인 작품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의 그런 산물들을 좀 아카이빙할 필요가 있다라는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죠. 사실 이 현상 설계가 제가 알기로는 그 서울시 프로젝트 서울에서 한 현상 설계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셌던 현상 설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록이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작품이 제출된 게 125개였어요. 이게 너무 많은 작품이 들어오면 뭐 잘했건 못했건 간에 하여튼 파이널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정말 운도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안이 그러니까 원안을 굉장히 지키려고 하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기능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공의 문제 이전에 아까 14번 정도 설계를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4개의 사이트로 나눠져 있는데 기능이 그렇게 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카이브라든지 연구시설이 떨어져 있게 원래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레벨이죠.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 맨 위에 그 수장고가 있고 그러니까 연구동이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통합해야 된다라고 이제 서울시 쪽에서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원래 개념을 지키려고 했죠. 근데 결국에 그래서 여러 번의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3개로 이제 줄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구동이 이쪽 아카이브 쪽으로 들어오면서 나머지 한 사이트는 그냥 주차장으로 만드는 걸로. 그때 느낌은 사실 그러니까 그 맨 처음 이제 설계했던 설계자로서의 느낌은 손가락을 하나 자르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또 이제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 아카이브 이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의 성격이 어떤 완결적인 그런 건물이 아니고 계속 아카이빙이 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물론 아카이브가 많이 비어 있겠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향후에 이게 또 증축이 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놨다라는 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이 저희 시립미술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이 배치 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 배치의 형식하고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제가 생각했던 이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의 그 어떤 주된 개념 중에 그러니까 일상성이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 느꼈으면 하는 부분은 이게 어떤 목적을 갖고 여기에 와서 뭘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무심히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보면 이제 옆에 책장이 있어요. 책장에 있는 책을 하나 꺼내서 한번 책장도 넘겨보고 잠깐 이렇게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그런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어떤 도시에서 거실 같은 그런